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는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준의 긴축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3에서 4%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9월의 둘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 차라리 놓고 싶어지는 느낌? 네. 조금 자포자기식으로 뭐 명절 전에 다 팔고 그냥 손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자금도 많이 유출되고 있고요. 하지만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포트 종목들 저희와 함께 재정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쉬고 있던 주말 사이에 소식들 어떤 것들이 들려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한여름밤의 꿈이 끝이 난 느낌입니다. 서머랠리 이제 그때 기억들이 잘 나지도 않을 만큼 지나갔죠.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나서 딱 일주일 글로벌 증시에서는 약 7,000조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본 적도 없고 가늠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아깝게 느껴질까요? 일단 페인의 충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이라는 멘트요. 이에 맞춰 미국 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 견딜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니케이에서는 미국 4월에서 5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유럽은 에너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에 부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증시가 좀 더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감은 계속되죠.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S&P 500 업종별 주간 수익률 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일단 경기에 민감한 소재 쪽에서는 7% 가까운 낙폭이 나왔고요. 금리에 민감한 테크 쪽에서는 5%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쪽에서도 2% 정도 하락 확인이 됐습니다. 업종이 전멸한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도 꽤나 거세게 나타납니다. 구리, 알루미늄 등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한 주 사이에 급격히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지난 한 주간의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강 후약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장 초반 대비 장 후반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노동절 앞두고 지난 마지막 거래 미국장은 6거래 연속해서 하락이었습니다. 3년 만에 6일 연속 하락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장 초반엔 그래도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8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그에 따라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가 떨어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낙폭을 키웠던 것은 결국 러시아에서 또 에너지 갑질을 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가 또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실업률에 대한 걱정이 좀 있더라라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 하나씩 들어가 보죠. 일단 8월 고용 데이터를 보면 나름 연준에 바랬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임금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탄탄하고 인플레가 조금 완화된다 이런 느낌이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생산활동 참여 인구도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났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실업률 부분인데요. 실업률이 좀 높았다라는 겁니다. 8월 실업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패드워치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75bp 인상 확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75%에서 57%로요. 하지만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뉴욕장은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올랐던 섹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쪽만 초록색 불 들어와 있죠. 엑슨모빌, 쉐브론 등의 전통 에너지 쪽만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전반의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연가스, 비료, 전통에너지, 리튬, 우라늄 쪽만 테마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 내용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일단 에너지 쪽의 이야기들 풀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에너지 전쟁 소식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일단 G7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 더 비싼 돈을 주고 러시아의 원유를 사는 것을 금지한 거죠. 러시아가 그렇게 에너지원을 팔아서 전쟁 비용을 쌓아가는 것을 막고 인플레를 조금 막아보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원래는 이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열어야 됐던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 이거 뭐 가스 검출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스관을 닫았습니다. 독일에게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국가에는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 첨예한 대립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유럽권에서는 우리 재고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겨울 날 수 있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에너지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까 싶었는데 일단 천연가스 가격은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 천연가스 모두 하락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다 하락하는 거라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종목은 조금 달랐어요. 미국에서 천연가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쪽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자주 보여드리는 종목표니까요. LNG 관련한 이슈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 티커 검색을 하셔서 시세를 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약한데 이들만 이렇게 다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천연가스, LNG 쪽이 부족할 거야 라는 인식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다시 비료 관련주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천연가스, 암모니아, 비료 계속 이체인 말씀을 드렸었죠. CF 인더스트리, 모자이크 등의 종목들 올라섰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에서도 천연가스 밸류체인이나 혹은 비료 관련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생기겠죠. 비료 쪽은 뭐 태풍으로 인해서 혹은 장마로 인해서 땅의 지력이 약화될 때 또 많이 쓰기도 해서 태풍 관련주 로 꼽히죠. 그리고 암모니아 부족으로 인해서 또 꼽힐 겁니다. 그렇다면 더블 모멘텀을 단기적인 시세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LNG 쪽 들여다봤죠.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정유, 원유 쪽의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이쪽 ETF 올라갔고요. 그 밖의 종목들 다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G7 가격 상한제 그리고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1 중단 이슈가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데 이게 또 잘 풀리면 또 유가는 내려가게 되는 거라서 그 이슈도 함께 점검하시죠. 자, 에너지 쪽 흐름 이었고요. 개별 특징주로는 룰루레몬 눈에 띕니다. 운동복 만들어내는 업체죠. 실적이 꽤나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나와서 채널, 지역, 상품 카테고리 전반 무관하게 모두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약세장 속에서도 6.7% 상승했고요. 그러면 룰루레몬 OEM 업체인 영원무역이 지난 금요일에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또 추가 탄력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개별주 봤고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죠. 1,400원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강달러가 이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네요. 이걸 사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BH,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9월 15일 BOE 있고요. 9월 20, 21일 FOMC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끊기는 시간, 연준 블랙아웃이 9월 10일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이번 주 일정 체크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G2 국가 갈등 확인하시고요. 호주와 ECB 측에서 통화정책 회의 이번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재정 취약국입니다. 유럽은 29주째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 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도 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섹터 이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산주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워낙에 좋았고 앞으로도 좋고 이럴 거기 때문에 얘기를 또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K 방산주들은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봐도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2%대 이외 종목들 거의 다 20% 내외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국항공우주가 6%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중 누계로 확인해 보셔도 뚜렷하게 그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LIG 넥스원이 53% 정도, 현대 로템 4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3%, 한국항공우주는 무려 80% 이상의 눈부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낙에 이 K 방산주 쪽으로는 굵직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폴란드 쪽의 수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 개선과 신시장 개선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7월 27일에 현대로템이 K2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 FA50 등등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8월에는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쪽에서 각각 4조 원, 3조 원 이상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도 했고요. 이 8월에 폴란드였다면 9월에는 호주가 될 것 같습니다. 레드백 등 호주의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예정인데요. 장갑차 교체 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 사업 구조 개편, 워낙에 저희 시간에 많이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도 한화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누리호 발사체 고도화 사업자 선정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시기인데 여기서 또 선정된 기업은 한국판 스페이스 X로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체 부품 시장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8월 말에 정부가 2023년 내년의 국방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방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난 57조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2%가량 오른 17조 원으로 편성이 됐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말 긴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방산주 앞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워낙에 좋아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싼 상태다라고 보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올해는 수주 모멘텀 때문에 좋았고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 선호주로는 LIG 넥스원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해외 수주가 지속이 된다면 부품 공급 업체까지도 모두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의 순환매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방산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도 이슈가 많았어요.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들이 또 폴란드에 집결한다고 하는데 이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 MSPO 2022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 2차 본계약에 대한 협상이 있을 예정인데요. 2차 본계약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정도쯤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차 본계약을 맺은 지 지금 1,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또 호재가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는 러시아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원자력 발전 같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쏟아지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방산주 중에서도 탑2 종목들 어떻게 추려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능한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출연자에게 토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빠르게 가볼게요. 스마트폰 관련한 이야기가 또 하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프리미엄은 삼성과 애플이다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애플의 세계 시장 프리미엄 폰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 2위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고가 스마트폰이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오포, 샤오미, 하웨이 뭐 이쪽에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그걸 삼성과 애플 측이 땡긴 겁니다. 결국엔 삼성의 폴더블 폰과 아이폰의 신작이 하반기를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지난 실적을 봐도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옵니다. 뭐 판매 대수 안 좋을 거야, 뭐 할 거야 하지만 언제나 기대 이상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맥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판매 데이터는 증가, 이익도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애플이다.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미국의 스마트폰 절반 이상은 아이폰을 쓴다라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첫 1위를 달성한 거라고 하네요. 언제나 안드로이드 쪽에 밀렸었는데 이건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2분기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 쪽으로 갈아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애플 종목들 또 한번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폰을 사고 애국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내 연결된 밸류체인 업체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LG 이노텍, BH 들어가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요즘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도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도 있어서 잠시 후에 AS 겸 전략 챙겨볼 거고요. 아이폰 차기작 이번 주 9월 7일에 공개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프로 라인업 후면 카메라 화소가 무려 4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 스펙이 올라갔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수혜가 기대된다. 결국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 관련한 수혜주 좀 압축해서 가볼 거고요. 폴더블폰 얘기도 살짝 해보면 삼성의 폴더블폰 계속해서 지금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단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기술력 때문인지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이 압도적인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이번 유럽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중에 하나인 IFA에서도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이 확장될 것이고 우리는 롤러블부터 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폴더블 관련주들 어땠나 봐야 되는데요. 올해 참 좋지 못했네요. BH는 앞서 애플 쪽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UTI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들은 제품이 나올 때 반짝하고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거고요. IT 쪽 얘기 나눠봤고 저희 시간에 자랑도 조금 해본다면 자동차 쪽 계속 저희 주력이었는데 잘 가줬죠. 네, 맞습니다. 워낙에 또 뿌듯한 쪽이 바로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8월의 판매량 호조 속에 금요일장에서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지금 태풍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중대본 3단계로 격상이 됐다고 하죠.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는데 테마주 쪽의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전략 챙겨보시죠. 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9월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서 다뤄본 이슈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거래 연속해서 뉴욕장 빠졌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7,000조가 사라졌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어찌됐건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단호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9월장 전략 어떻게 짜세요? 네, 9월 증시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일지 완만한 가격 조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월부터 5월 정도의 수준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를 듯 하면서도 하락하고 또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FOMC 회의가 있고요. FOMC 회의 이후에는 또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닝이 이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9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조정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저점을 이탈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러니까 지난 저점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상당히 조금 선물 없이 동시 만기가 있고, 지난주 외국인들이 선물을 상당히 갑작스럽게 좀 매도로 네.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수목 정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목요일마다 변동 커지고 목요일에 외국인 선물 매도 짙어지고 금융투자 현물 매도 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시장이 주 후반에 흔들림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그 미니 선물 결제일이 매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을 조금 일부 최근 들어서 키운 것이 좀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실 시장에서 이익을 챙겨놓고 보수적인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사실 9월에 변곡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습니다. 자, 각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이슈들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방위산업주나 뭐 이런 쪽에 계속 이슈는 쏟아지잖아요. 방산주도 뭐 폴란드 거의 우리나라 VIP입니다. 계속해서 방위산업, 원전 관련해서 우리랑 뭐 손잡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방산주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모아가서 산다면 괜찮은 거 뭐가 있는지 탑2로 좀 꼽아주세요. 뭐 종목별로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뭐 폴란드 수주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폴란드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소식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계속 러시아 전쟁이 네. 해를 넘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넘긴다라면 결국에는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 또 중국하고 대만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무력 시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중동 쪽은 수주가 작년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고, 뭐 폴란드라든지 다른 좀 이제 동유럽, 서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소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수심을 자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이제 그 랜드 400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좀 있죠. 이번 달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해요. 이게 총 4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3단계가 지금 수주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총 금액은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되는데, 뭐 실제 수주 금액은 한 이거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조에서 한 10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것을 다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가져온다라면 충분히 기대감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 강한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역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나온다라면 네. 이번 조정기에 좀 버틴 게 방산주였거든요. 이 조정기의 기준은 어떻게 보냐에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조정기에도 방산주들이 버텼었고, 연초부터 조정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도 버틴 게 방산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 연말까지는 현재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선정을 해서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지만, 뭐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저는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라왔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대안주로 보신다면 비치로셀 같은 경우도 탄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전차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배터리 들어가는 게 이제 비치로셀이
다 거의 전량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수주 소식도 좀 있었고요. 주가도 보면은 조금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 또 모멘텀 발생한다라면 상승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나 LRG넥스원은 뭐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거고요. 방산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비추로셀 이렇게 추려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대돼요. 아이폰 신작 어떻게 나올지. 아이폰과 그리고 폴더블폰 뭐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꼽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사과가 그려져 있네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지금 휴대폰 바꾸겠다라는 거 조금만 기다리라고 새로 제품 나오니까 말을 했는데 일단 삼성 폴더블 폰이라든지 Z 플립 같은 경우 나름대로 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 판매대수 증가는 충분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견줄 수 있는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삼성이 꽉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애플 신제품이 곧 이제 공개를 하죠.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한 1, 2주 남은 것 같은데, 애플은 걱정할 필요 없죠. 이번에도 보면 주가도 보면 제일 많이 반등을 했었고, 거의 작년 고점 원저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탄탄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아이폰 14 판매량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애플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폴더폰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초도 물량 혹은 하반기 판매 예상치 보신다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스마트폰에 관련된 소비 패턴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난주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BH인 것 같아요. BH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저희 창의 스픽으로 7월 27일 종목이기도 해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도 요즘엔 노트북도 OLED 탑재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더 성장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가고는 있는데 좀 버거워하는 건 일부 있다.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종목을 투자해서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BH 좀 보시고, 그리고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거 보면 카메라든지 이쪽에 보신다라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래도 조금은 살려나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BH와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추려 가겠습니다. 이제 창의 스픽 갈게요. 궁금했었어요. 이 5G 이번엔 진짜 터진다. 실적 좋은 관련주. 5G가 보통 하루 이틀 반짝하고 또 네. 사그라들고 하는데 지난주는 한 3, 4거래일 연속해서 5G가 강세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정말 달라지나?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8월 초인가도 5G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못 가더라고요. 못 가다가 다시 또 이제 결국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참 5G가 언급하면 못 가고 언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조용히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5G 부품 장비주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만 좀 많이 5G 폰을 사용했었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관련된 시장이 좀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신제품들 나오면 다 5G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투자는 그동안 팬데믹이다 뭐다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뤄왔지만 지금은 이제 미룰 수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혜를 좀 입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기업은 HFR인데 HFR은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론트홀 관련해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프론트홀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지금도 5G 쓰시는 분들 보면은 5G 망이 있는 곳은 5G 잡지만 없는 것은 막 4G를 잡기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G, 뭐 4G, LTE, 5G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전파들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 신호라든지 디지털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잘 잡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HFR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유수의 뭐 SK텔레콤이든 이런 쪽에서 공급을 하면서 그런 기술력이 입증이 됐고 미국향 매출도 그래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5G 특화망이라고 해서 그 최근에도 뭐 샌드박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뉴스가 나왔었던 게 꼭 기존에는 5G 관련해서 그 이제 입찰을 해서 그 전파권을 가져와서 이제 통신사들이 활용을 했더라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거 없이 이런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말을 했었죠.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로봇 서비스,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뭐 혹은 지난주에도 이슈가 됐었던 뭐 VR 서비스 이런 걸 하려면 통신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라든지 특정 권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5G 설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특화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HFR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완화라든지 그러니까 그 반사 이익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좀 본다라면 저는 뭐 한 3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35,000원부터는 좀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감안하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FR 목표주가 4만 원 받아봤고요. 오늘 AS나 가난가난 생략해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만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처럼 꾸준하게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네. 분이 저희가 알아야 돼서 SL, 화신, 현대차 좋은 수익 나 있습니다. 뭐 BHI나 BH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여전히 고일까요? 그 네. 답변만 주세요. 저는 뭐 자동차 조정식 분할 매수 아직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 확인해주고 계시니까요. 지난주에 힘냈던 자동차가 또 계속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